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비가 와서 쌀쌀한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기분 좋은 빨간색 상승장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2% 올라서 8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라이트코인이 12.43%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총 거래량이 약 3조가량 올랐고요. 리플과 라이트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오랜만에 순위권에 올라왔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 센트라 코인의 창업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는데 업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선 지난 1일 날 보시면은 센트라의 공동 창업자 소랍샘 샤르마와 로버트 파르카스 두 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구속 혐의는 이 사업 정보를 속이고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3,200만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억 원을 모금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이들이 이제 센트라 토큰 발행을 통해서 ICO를 일단 진행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센트라 카드도 출시를 하면서 비자와 이 마스터카드가 협업해서 만든 직불카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센트라와 이 두 카드사, 아까 말씀드렸던 두 카드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네. 홈페이지에 있는 경영진의 이런 화려한 이력들도 다 ICO 홍보를 위해서 만든 이런 가짜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외에도 SNS 홍보를 위해서 유명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ICO를 홍보한 점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자자분들도 꽤 충격이 컸을 텐데요. 앞으로 이 ICO 투자에 대한 투자도 좀 신중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신중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센트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암호화폐 일상화를 앞당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네. 더욱 충격이 크고요. 그렇죠. 이 당분간은 이 ICO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번에 이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만 ICO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도 바꾼다 그랬죠. 네. 이런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안전핀.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벚꽃 얘기 좀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만개를 했어요. 네, 굉장히 벚꽃처럼 만개를 하면서 상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라이트코인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벚꽃이 떨어질까 약간 염려도 되는데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더 좋아지길 한번 기원해 보자고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일본의 온라인 증권사인 이 모넥스가 바로 지난 1월에 해킹 사건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이 코인체크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이렇게 네.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코인체크가 굉장히 파산 위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볼 만한 위험에 처했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모넥스가 구제를 해준 겁니다. 금융구제.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넥스가 바로 증권사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증권사 굉장히 많죠.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등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NH투자증권 그렇게 많은데 이런 증권사들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등등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고 주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제도권이라 불리죠, 소위. 네.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굉장히 서로 앞다퉈서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모넥스 증권사의 주가도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켈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제도권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인수하는 것이 바로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밖에 뭐 말씀 뉴스가 있는데 업비트가 또 뭐 암호화폐 불법 추적 이쪽 개발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또 호주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방안 이런 것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악재도 있습니다. 뭐 구글이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네. 중국에서 비트코인 100개가 도난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또 도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들, 악재도 호재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실리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판별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기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블록체인 펀드를 이달 중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블록체인 펀드는 블록체인 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올해 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와 오버스톡닷컴, 또 IBM, 한국의 카카오, 삼성 SDS 등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그로스일 자산운용은 이달 중에 블록체인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곧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펀드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중국 내 한국 브랜드의 위조 상품 유통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큰 골칫거리였죠. 이 골칫거리가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정둥닷컴이 난사에 위치한 직구 물류 창고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마련했는데요. 이 창고를 거치는 수만 개의 상품은 클릭 한 번으로 원재료와 산지까지 추적됩니다. 여기에 한국 브랜드인 매드힐의 마스크팩, 정관장 홍삼, 아모레퍼시픽 등의 상품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위조 상품은 볼 수 없겠네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보안 실력을 겨루는 개발자 대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회, 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국내 기업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대학생과 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인데요. 이 5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선발되면 총 3,900만 원의 상금과 상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발판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비타민 최현우였습니다.